운명의 실타래. 서늘한 가을바람이 서울역 광장을 휩쓸고 지나갔다. 정민아는 낡은 가방 하나를 꽉 껴안고 인파 속에 서 있었다. 손목에는 빨간 독촉장 뭉치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주머니에는 마지막 남은 3만 원이 전부였다. 망했다. 정말 망했어. 5년간 혼신을 다해 운영했던 아침 햇살 베이커리는 결국 문을 닫았다.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악몽이 되어 그녀를 쫓아왔다. 고향 부산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지하철에서 받은 문자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언니 서울 올라와. 대기업 케이터링 일 소개해 줄게. 일단 내 원룸에서 지내.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의 연락이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내가 가고 있어. 정민아 맞죠?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대한건설 본사 47층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미나는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은쟁반에 카나페를 담아 나르며 긴장한 채로 첫 출근을 시작했다. 실수하지 마. 여기는 재벌가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선배 케이터링 직원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때였다. 행사장 한복판으로 한 남자가 들어섰다. 키 186cm, 완벽하게 맞춘 네이비 정장, 그리고 차갑지만 깊은 눈빛.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이 회사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임이 분명했다. 최도연 부대표. 미나는 그의 이름을 소근거리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 도연의 시선이 미나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빛이 예상보다 따뜻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미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미나는 뒷정리를 하다가 연세 지긋한 남자가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멍하니 공허한 표정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신가요? 미나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은정아. 내 딸 은정아 아니냐? 그는 갑자기 미나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손은 놀랄 만큼 따뜻했지만 미나는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다. 죄송하지만 저는 은정이가 아니에요. 이기석 교수님 또 헷갈리시는군요. 도연이 다가와서 교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교수님은 3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으셨어요. 가끔 옛 기억과 현실을 헷갈리시죠. 미나는 교수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는 자신과 딸을 찾는 교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며칠 후 미나는 고모를 찾아갔다. 윤복희는 여전히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고모,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제 부모님.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아요. 복희의 손이 그릇을 닦다가 멈췄다. 오랜 침묵 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나야. 넌 왜 자꾸 과거를 캐려고 하니? 고모, 제발 말해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복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너 태어나던 해. 1995년 그 해에 집안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 내 부모가 누군지는 나도 다 말할 순 없어. 위험해.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진실은 평생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미나야. 복희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대한건설 회장 부인 박설이는 거울 앞에서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룸 한편에는 명품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또 그 여자 생각하고 있구나.
설이는 남편 도연이 미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얻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 수 없었다. 말순아, 내 부인. 가정부 오말순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한 충성스러운 하인이었다. 그 여자 정민아. 과거를 캐내. 어디서 기어 나온 년인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순간 이상하게 번뜩였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미나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도연이 케이터링 일을 마친 미나에게 다가왔다.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저녁 같이 하시죠.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하지만 저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서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도연은 맥주캔을 건넸다. 야경이 아름다운 밤이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도연의 고백에 미나는 놀랐다. 부모님을 잃었다고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사업 실패로 자살하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건설에 양아버지가 저를 입양하셨죠. 지금의 최 회장님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을 거예요. 미나는 도연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같아서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나는 자신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말순은 설인을 은밀히 불렀다. 부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정민아. 그 애는 도연 씨의 친누이입니다. 뭐라고?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995년 회장님께서 외도로 낳으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정민아예요.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회장님이 은밀히 숨기신 겁니다. 설이는 그 순간 경악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웃음을 지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남편이 탐내는 여자가 사실은 자기 여동생이라니. 그러나 말순의 다음 말에 설인의 웃음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부인,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더 있다는 거야? 정민아의 어머니. 그분이 바로 부인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설인의 눈이 크게 벌어졌다. 무슨 소리야? 부인의 어머니께서 회장님과 불륜 관계에 있으셨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정민아입니다. 즉 정민아는 부인의 이복 동생이자 도연 씨의 의부 저동생인 셈이죠. 정민아 앉아. 설이는 미나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미나는 긴장한 채로 가죽 소파에 앉았다. 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설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파일 하나를 밀어냈다. 이것 좀 봐. 1995년 출생신고서야. 내 이름이 적혀 있지? 미나가 서류를 들여다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기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함께 낯선 정보들이 적혀 있었다. 넌 우리 집안의 피를 이은 아이야. 회장님의 숨겨진 딸이지. 그리고 설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독처럼 속삭였다. 내 이복 동생이기도 하고. 미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럼 도연 씨는 내 남편이자 내 의부소빠지. 너희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금기인지 이제 알겠어. 미나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느꼈던 그 특별한 끌림, 설명할 수 없었던 친밀감의 정체가 이런 것이었다니.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도연이가 널 어떻게 볼까?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아마 너를 멀리할 거야. 설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냉혹해졌다. 그러니 입 다물고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끝장이야. 미나는 며칠 동안 도연을 피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를 찾아왔다.
왜 피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럼 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미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에 막혔다. 미나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도연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미나 씨,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가 당신을 협박했나요? 도연의 예리한 눈빛이 미나를 꿰뚫어 봤다. 그날 밤 이기석 교수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는 연락이 왔다. 3년 만에 기억이 돌아온 것이었다. 미나야, 내가 왔구나. 병원 침실에서 교수는 미나를 반겼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또렷했다. 교수님, 기억이 돌아오신 건가요? 그래.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구나. 교수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야, 넌 내 딸이 아니다. 하지만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 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한건설 최 회장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는? 교수는 잠시 망설였다. 박정화. 지금의 설인이 어머니야. 미나는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섰다. 도연, 설인 그리고 오말순이었다. 다 들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밝혀진 셈이네요. 설인은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우리 남편이 사랑에 빠진 여자가 친여동생이고 내 이복 동생이기도 하다니. 이보다 더한 막장이 어디 있겠어? 그때 말순이 입을 열었다. 아직 모르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됐다. 사실 정민아 양의 진짜 아버지는 최 회장님이 아닙니다. 뭐라고? 진짜 아버지는 바로 저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말순 씨, 무슨 소리예요? 제 본명은 오말순이 아니라 이말순입니다. 이기석 교수님의 형이죠. 기석 교수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형님이 살아계셨다고요? 그리고 정민아의 어머니 박정화와 저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그녀를 빼앗아 갔죠. 그 후 정화는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회장님과 결혼했습니다. 미나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도연 씨와 저는 남남입니다.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요. 도연이 미나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미나야, 괜찮아.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 하지만 설인이 비명을 질렀다. 그럼 내가 그동안 질투했던 상대가 내 이복 동생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내 남편을 가져가는 거야? 잠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정말 형님이 맞나요? 형님은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순이 천천히 가면을 벗었다. 그 아래 드러난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노인의 것이었다. 나는 죽지 않았어, 기석아. 다만 죽은 척하고 살았을 뿐이야. 왜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미나가 물었다. 회장이 정화를 빼앗아 갔을 때 나는 복수를 다짐했어. 그래서 가정부로 들어와 20년 동안 기회를 노렸지. 내 딸을 되찾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할 기회를 말이야. 도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버지의 죽음도 당신이. 회장은 정화를 임신시킨 후 버렸어. 정화는 혼자 미나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설인이 히스테리를 부렸다. 거짓말이야. 우리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셨어. 설인아, 내 어머니 정화는 미나를 낳고 나서 너와 미나 사이에서 괴로워했어. 결국 두 딸 모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행복했던 가족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회장님께 마지막 선물을 드려야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20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비리와 범죄를 기록해 왔어. 탈세, 뇌물 그리고 살인까지. 살인? 너희 아버지 최 회장은 정화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제 아들도 제거했어.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도연아, 너는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야. 진짜 아들은 따로 있었지. 하지만 회장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약점이 될까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저는 대체 누구인가요? 너는 정말로 고아원 출신이야. 회장이 완벽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데려온 거지. 대한건설 회장실. 최 회장은 자신의 모든 비밀이 폭로될 위기에 몰렸다. 그의 앞에는 말순이 서 있었고 미나, 도연, 설인이 지켜보고 있었다. 말순. 아니, 이말순. 정말 내가 살아 있었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20년을 기다렸어. 정화와 내 딸을 되찾기 위해서. 정화는 자살했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거짓말. 당신이 그녀를 버렸기 때문이야. 말순이 회장의 목을 움켜잡았다. 그 순간 설인이 비명을 질렀다. 아빠. 그녀가 회장을 구하려 달려들었지만 미나가 그녀를 막았다. 언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어요. 도연은 복잡한 감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자신의 사랑,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결국 최 회장은 모든 범죄가 폭로되어 구속되었다. 대한건설은 파산 위기에 몰렸고 설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말수는 복수를 완성한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까지 미나에게 사죄의 편지를 남겼다. 딸아, 아빠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 1년 후, 미나는 작은 베이커리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서울 홍대 근처의 조용한 골목에서였다. 가게 이름은 새벽빵집이었다. 도연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평범한 건축사가 되어 그녀 곁에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모든 걸 잃었는데 잃은 게 아니라 찾은 거예요. 진짜 사랑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벽 배송을 위해 빵을 굽기 시작했다. 멀리서 설인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질투와 원망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설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그렇게 운명의 실타래는 복잡하게 얽혔다가 풀렸다. 사랑과 복수, 진실과 거짓이 만들어낸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마침내 끝을 맺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될 것이다.